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차량은 2020년식 스타렉스 3벤입니다. 스타렉스는 워낙 오래된 차고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 별로 저가진 않은데, 그냥 저는 요번에 이제 공구나 아니면 작업 자재들 많이 싫다 보니까 좀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우선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어느 분이 이제 뭘 보고 얘기를 주셔갖고 그것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어도 되겠다 해서 좀 넣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글라스밴이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이쪽이 이제 그 유리가 아니라, 여기 유리가 아니라 파넬밴입니다. 파넬밴이고, 지금 안쪽에 그 배치된 앵글 좀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업 차량들이 대부분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최대한 많이 한 건데요, 안쪽에다가 앵글을 좀 잡아서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검사 때는 빼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다행히 특별히 고정을 막 하지 않았는데도 옆에 양쪽으로 물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앵글을 잡아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인가 처음 차 받았을 때 좀 했고요. 지금 정리가 아무래도 좀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요거는 이제 머리 쪄갖고 나쁜데, 그리고 이게 화물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짐을 아예 안 실으면 차가 너무 가벼워갖고 통통 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차피 물건은 싣고 다니고, 원래는 이제 가운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리 2개 정도 넣어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도 이게 원래 이게 다 기성품으로 팔아요. 잘 찾아갖고 꼈는데, 이 사이에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신발 삽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선 같은 것들, 아니면 대차 그리고 이제 집에 남는 김치통 같은 거 있어서 그런 거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짐을 작업하고 있어갖고 짐을 좀 빼놨는데, 그런 것들 좀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렉스가 제가 왜 앵글을 잡았냐면은,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니은자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는 제가 나중에 좀 평면도를, 위에서 보는 평면도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 공간 활용이 되게 떨어지는 게, 저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똥자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 차량 타이어 휀다 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아마 공간을 활용하기에 저게 막혀지지가 않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형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직각 형태로 좀 다듬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우선은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한 1만 조금 더 탔고요. 1만 1000인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차량 구매한 지는 한 1개월 2개월 정도 됐나 그렇고, 이따가 또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차량 어쨌든 지저분하긴 해도 좀 정리하려고 최대한 앵글 잡아놓은 거, 어떤 분이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기하다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좀 오늘 이쪽에 대해서 새로 구매한 스타렉스 차량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지금은 그 주행하는 거 찍어보고 있습니다. 약 300m 전방에 현재 차량은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지금 11,000, 이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11,604km 달렸습니다. 11,604. 좀 특이한 거는, 저도 이제 대략 한 2012년부터 오벤이라든가 이런 여러 종류의 스타렉스를 타봤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옛날 구형부터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제 컬러가 녹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블루로 바뀐 거랑,
그리고 요거는 지금 2000년식인데 요소수가 들어가요. 요소수 들어가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는 이게 3밴이에요. 3밴. 뭐 2명밖에 못 타는 거지만 3명이서 타면 정말 좁고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건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TPMS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PMS 뭐 좋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TPMS가 들어가는데,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TPMS,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경보 알람 뭐 이런 형태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고, 에코 모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길들이기 할 때는 에코 모드 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길들였고, 그리고 나서는 뭐 에코 모드 키고 다니는데, 연비는 그렇게 뭐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짐도 많이 실었고, 뭐 연비 보고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 후륜이다 보니까 미끄럼이라든가 뭐 눈 올 때 정말 쥐약이고, 뭐 어차피 뭐 대안이 없죠. 이 차 외에는 옛날에 뭐 그레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베스타 뭐 제조사별로 있었는데 거의 그런 거 없고, 그냥 노멀하게 탈 수 있는, 그래도 안락합니다. 옆에 있는 뭐 좀 저거 하면 그렇지만 뭐 저것도 나름대로 트럭도 포터도 그만큼의 저거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트럭 차량 구매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하는 일이 그 약간 어떤 뭐 전기 설비 아니면 뭐 그런 자동 제어, 그러니까 뭐 전자부품이라든가 그런 공구들이 많다 보니까 포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뒤에 화물칸에 그 탑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앞쪽에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성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제 포터나 이런 거보다는 안전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가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물차는 모든 도로는 아닙니다. 일반 그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버스 전용 차선도 있지만 그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을 달려야 되는 곳에 그 만약에 다니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운 나쁘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아까 포터 얘기를 했는데 탑차 부분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이 스타렉스로 했을 경우에 안전한 점은 뭐냐면 공구에 대한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잃어버림? 누가 훔쳐가거나 하는 게 좀 덜하죠. 저도 주변에서 한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거 한번 그것도 따갖고 가져가더라고요, 공구를.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도난의 위험이 좀 덜한 것, 예, 그게 있죠. 그래갖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아무튼 지금 야간에 뭐 일 끝나고 이동하고 있는데, 뭐 스타렉스는 뭐 그냥 더 말할 게 없죠.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대안이 있는 차도 아니고. 근데 뭐 저도 늘 느끼지만 차량 어떤 승차했을 때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차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까 그 뒤에 어떻게 하면 공간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정보 공유 뭐 이런 것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차량 주행거리는 올라가고 있고, 밤에 각시 얼굴도 못 보고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빨리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 차를 사고 나서 특이했던 점과, 그리고 스타렉스를 몰면서 있었던 좀 사례가 있어갖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우선은 하나는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차를 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와이퍼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칙칙하고 그게 안 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워셔액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워셔액을 사갖고 넣었더니 넘치더라고요. 넘쳐.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혼자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작동해 보니까 원래 이게 돌아가면은 그 물 나오는 모터 소리가 있거든요. 잉 하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안 들려갖고 혹시 저기 뭐야 모터가 망가진 건 아닌가, 선이 빠졌던 아니면 모터가 망가졌던 뭐 그런 의심은 가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인은 파악이 되는데 이제 부품을 가는 게 혹시 돈을 받으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다행히 돈은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혹시 그냥 가나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래서, 아니 모터가 망가졌던 건 맞고 교체를 해주셨는데 작업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가는 게 맞나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래갖고 아니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니 돈 안 받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차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받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무료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쨌든 뭐 저도 잘 보진 않았는데 1년 내로는 무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미리 가서 잘 얘기하시면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그 스타렉스를 많이 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도. 근데 이게 차가 뒤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 휠하고 타이어 그 쪽하고 이게 눌리면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마찰이 생기면 타이어가 그 사이에서 찢어져 버려요. 완전 진짜 걸레가 될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옵션 중에 그 뒤로는 꼭 TPMS라는 옵션을 꼭 두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매번 내 짝 다 발로 쳐보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될까? 그러니까 그 옵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TPMS는. 네, 저는 뭐 다른 거 뭐 편해지고 뭐 자율주행 이런 거보다 그거는 진짜 안전상 필요한 거지 않나. 저 그때 죽을 뻔했죠. 예,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다행히 제가 좀 귀가 밝아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막 바바바박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듣자마자 바로 차 옆으로 갓길에 대고 세웠는데 타이어가 진짜 그 알루미늄 휠 옆에 있는 그 머드가 완전히 찢어져 갖고 걸레가 된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형체가 그 뭐 타이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예 형체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 또 근데 그런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그렇게 하니까 우선은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쌩쌩 차가 오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특히나 차에 다행히 그 밝은색 경광봉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한 뒤로, 그러니까 갓길에 대놓고 뒤로 한 50m, 100m 그 갓길 밖으로 걸어갔죠. 이게 상당합니다. 겁이 나요.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였는데 그게 아마 문경세제 넘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겁이 상당히 나는 게 뭐냐면은 그 트럭 같은 게 막 다니는데 저게 뭐라도 튀거나 하면은 진짜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예 그냥 도로 밖으로 가서 비상등 당연히 켜놓고 응급조치를 해놓고, 예, 뒤에서 이제 계속 흔들고 있었죠.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차에. 우리가 그 어떤 응급 상황이란 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차에 그 밝은 경광봉이나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된다. 경광봉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불 막 이렇게 켜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0m? 한참 뒤에다가 세워놨던 것 같아요. 한 100m?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는 보험사를 부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 차를 이제 고속도로니까 중간에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지? 인터체인지? 어쨌든 그 IC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차량 레카를 부르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때 연락을 했던 거는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고 발생 시에 그런 인터체인지 앞에까지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연락처가 있는데 예, 그거 정보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인터체인지까지 내려오는 데는 비용이 발생 안 해요. 근데 저도 문경 IC인가 아무튼 그 무슨 터널 앞에였는데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상주인지 문경인지 그쪽인데 그 앞에까지는 다행히 무료로 내려주더라고요. 밤에 그 심야 시간대 막 한 10시 11시 막 이렇게 더 됐던 것 같아요. 새벽 시간대인가 그 시간대에 타이어 그렇게 돼갖고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진짜. 그리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지방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타이어 교체할 데도 없어요. 그냥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뭐 거의 그 시간에 문 닫고 뭐 서울도 닫지만 그리고 뭐 진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IC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선 혹시 근처까지 데려다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자기들은 규정상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다행히 그때 하는 거예요. 보험사는 전화를 거기 고속도로에서 하면은 그게 일정 거리가 있어요. 짧은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왜냐면 근데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거리가 넘어가면 상당히 슬퍼집니다. 돈 많으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슬퍼집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다행히 보험사 불러서 좀 떨고 있으니까 다행히 오셔갖고 차 이제 픽업해서 점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쪽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타이어 뭐 이렇게 하시는 데 있잖아요. 타이어 F 이런 거 요즘에 좀 시끄러운데 뭐 그런 데에다가 해서 고쳤습니다. 타이어 이제 교체하고 다행히 뭐 휠은 깨지지 않았더라고요. 예. 교체하고 저는 이제 타이어 교체할 때 원래 옆에서 이제 차량 하부 보기 위해서 자주 이제 조심해서 보거든요. 그 프레스 올리면 그래서 리프트에다 올리면은 그거 잠깐 보니까 뭐 일부러 깨지진 않았는지 뭐 아무튼 양심적이신 분이었는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고 올라오는데 서울로 이게 뭐냐면 결제되었습니다. 이게 참 답답했던 게 그때 당시에 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교체하고 올라온 거죠. 올라오는데 그 비용이 참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타이어 교체 비용, 뭐 생각지도 않은 숙박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올라오는데 뭐였냐면은 차가 막 갑자기 통통 튀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수리는 했어요. 뭐냐면은 얼라이먼트하고 이게 이게 휠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차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터진 상태에서도 좀 달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그때 거의 뭐 한 돈 100만원 깨진 것 같아요 진짜. 예, 돈 100만원 넘게 깨졌죠. 예.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 처리해줘갖고 다행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랬던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뭐 밖에는 영하 날씨고 춥지만 뭐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